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입니다. 새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이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해였던 1949년 그의 나이는 70대 중반이었습니다. 고단했을 겁니다. 올해는 여기서 농지개혁법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해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했고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친일파 정리 문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즈음 우리 농지개혁법도 공포가 되고 1950년대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윤비서, 무슨 일 있습니까? 아침부터 각각서 왜 찾으시는 거죠? 식전에 배달된 신문을 보시고. 신문? 그럼 쌀값 때문이군요. 예, 맞습니다. 신문을 펴시자마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노발대발까지요? 안 그래도 지난 연말부터 폭등하는 쌀값 때문에 비서관 회의에서도 몇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들 이 사태를 어떻게 합니까?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질 않는데. 쌀을 팔면 현금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쌀을 안 파는 거죠? 시골에 돈이 말라야 쌀을 팔 텐데. 지난 가을에 정부 매상 때문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돈이 있으니까 안 파는 거죠. 게다가 봄에는 쌀값이 오른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49년 겨울로 접어들면서 쌀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해를 넘기면서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다. 쌀값이 그렇게 오른 이유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뭐라? 이 고물덩어리가 어떻게 된 게요? 성님, 또 고장난겨? 아이고 참네. 이 집도 못해 먹겠다. 어쩐데요. 하필 고갯마루에서 이러고 서버렸으니. 가만히 그래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갈 것 없어. 나는 안 깨. 아니, 알다니요? 지름이 떨어져서 그랴. 뭐요? 아이, 금괴를 서울 갈 때는 지름을 꽉꽉 눌러 담아야죠. 이놈만 모르면 잠자코 있어. 지름이 그냥 땅 파면 나오냐? 지름을 꽉꽉 눌러 담을 돈은 어딨고? 허면 이 장관, 기름값이 비싸서 수송을 못하야 쌀값까지 뛰고 있다는 겐가? 예, 카카. 물론 쌀값이 오르게 된 이유 가운데 그런 점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쌀이 1,500원까지 올랐다는데 얼마만큼을 말하는가? 소두 한 말, 즉 작은 말로 한 말 가격이 그렇습니다. 연말에는 1,000원에서 1,200~300원을 했는데 새해 들어오자마자 쌀값이 뛰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내가 누차 지적하였던 것처럼 국민들의 생계 문제를 조절하지 못하면 정치는 실패인 것입니다. 카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종현 농림장관이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꺼낸 건 사직서였다. 에휴, 참. 이중현 장관이 안 됐어요. 책임질 만하면 책임지는 게 도리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만은 자금의 쌀값 폭등이 어찌 농림장관 한 사람만의 책임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쌀을 매점매석하는 정미소나 장사치들이 들끓고 있답니다. 그저 돈의 귀신이라도 씌인 것처럼 달려드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걸 후속 조치하고 단속하는 게 행정부 일입니다. 허나, 지금의 행정부는 죄다 이승만 대통령 입맛에만 맞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일이 되겠어요? 그렇기도 하지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물러가야.
마세요. 아이, 검경에서 반민특위 때려잡느라고 버리는 짓들 못 봤습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무슨 고초를 당하려고 그래. 참. 세상 참으로 험악하구만. 그건 그렇고, 김 의원.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민국당에 쏟아지는 불만이 크다는 거 알고 있죠? 농지개혁법 때문이잖아요. 농지개혁법 세부 법령 제정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텐데 참. 좀 천천히 가십시다. 예? 이 농촌 관련 입법은 농한기에 맞추고 시행해야 됩니다. 누가 몰라요? 요즘 농민도 쉬는데 우리도 좀 쉽시다. 천천히 가자고요. 에이, 쉬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두어 달 있으면 봄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농사철 되면 어떤 사업도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조병옥 사무총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산업위 소속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농지개혁 세부 법령 제정 기한을 최소한 봄날 이후로만 미루자는 얘기가 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하세요. 지주들이 많았던 민국당 한민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던 이런 여론을 빠르게 알아챈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그즈음 이종현 농림장관 후임으로는 미국 오하이오주 농대를 나온 윤영선이 낙점돼 있었다. 카카, 찾으셨습니까? 윤 장관, 어서 오시오. 송구스럽습니다.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취임식이야 통과 의례 아닌가. 다름이 아니라 시급한 농림부 일들이 많아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른 것이외다. 예, 말씀 내려주십시오. 지금이 1월 중순하고도 말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지개혁법 시행법령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또다시 1년이 훌쩍 넘어갈 것이외다. 농림부에서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나설 것입니다. 카카께서요? 지금까지 국회에 맡겨두고 있었으나 국회는 예산 문제를 앞세우면서 농지개혁을 자꾸만 미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국회에 미루지 말고 농림부가 맡아서 밀고 나가십시오. 또다시 올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승만의 결심은 확고했다. 마침내 국회에 공안을 보내서 농지개혁법 시행령과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또다시 일정을 뒤로 미룬다. 결국 농지개혁법은 시행법령 없이 이승만의 특별 지시로 단행된다. 그리고 3월에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질의했던 농지개혁법의 대장정은 마무리된다. 다만 그 실제 시행일은 6월 23일부터이므로 오늘날까지 6.23 농지개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1950년 3월 24일 경향신문. 1600만인의 요청. 농지개혁 내월 초 실시. 농민들이 고대하던 농지개혁은 예산 관계로 지루하게 끌어왔으나 지난 21일 추가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정말 농지개혁 실시 단계에 들어갔다. 즉, 농림부에서는 농지개혁 대책비용 예산의 국회 통과와 때를 같이하여 오는 25일부로 농지개혁법 시행령도 공포,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그동안 혼돈 상태에 빠져있던 농지개혁 준비를 사무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남한이 농지개혁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즈음 북한은 바빴죠. 중국 의용군들이 북한 인민군에 합류하면서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동계 훈련 중이었습니다. 한반도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강 국장, 아니, 이제 농지국장에서도 물러났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하나?
부의장님, 그냥 진국이 힘듭니다. 저 아직도 사람 하나는 진국이니까요. 뭐야? 그 사람 참. 엊그제 국회에서 농지개혁 관련 예산 통과될 때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렇겠지. 이제 와서 말이지만 기적이야. 기적이라뇨? 해방되자마자 우리가 외쳤던 게 뭐였나? 일본인 지주들이 도망쳤으니까 이젠 농민들 세상이라고 했어. 조상 대대로 손바닥만한 땅 한쪽 갖지 못한 농민들 세상 말이야. 입장을 바꿔서 지주들을 보면 조상이 지주였으면 후손도 대대로 지주였어. 그 지주들이 정부의 명령으로 땅을 값싸게 팔고 그 땅을 농민들이 갖게 됐어. 이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렇군요. 이제 와서 보니 농지개혁을 이만큼이라도 하게 된 건 정말 기적이군요. 강진국, 자네도 그 기적을 만든 장본인이야. 저를 끌어주셔서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자네를 만난 게 역사적인 일이지. 그즈음 농림부 관사 문제로 농림부 장관직을 사퇴했던 조봉암은 국회 부의장이 돼 있었다.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국민당 공천으로 민의원에 출마해 재선되면서 재기한 것이다. 뭐야? 부의장님, 이건 그냥 흘려들은 얘기입니다. 작년 6월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로 남북 간 군사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불균형은 반드시 전쟁을 불러옵니다. 그렇겠지. 그렇다면 남한에서 미국이 물러가자마자부터 소련은 북한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구만. 맞습니다. 작년 7월 이후로 소련 장비들이 대규모로 들어갔고 중공에서는 5만 명 가까운 중공군 출신 한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틀림없구만. 그건 전쟁 준비야. 더구나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 통일이 어렵다면서 준비를 서둘러 왔던 모양입니다. 농지개혁이 실시된 6월 23일로부터 이틀 뒤 6.25 전쟁이 발발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개혁 제도 자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찌어찌 끌어갔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하나 있었다. 지주들이 농지를 판 대가로 받은 지가증권 상당수가 전쟁 속에서 소실된 것이다. 어찌됐건 남한 대지주들의 몰락은 결국 농지개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주는 김일성 때문에 망하고 남한의 지주는 6.25 전쟁 때문에 망했다. 물론 농지개혁과 6.25로 남한의 지주가 무너진 건 확실하지만 농지개혁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북한보다 뒤늦게 실시하게 된 우리의 농지개혁은 우리 경제사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의 말이다. 한국의 이제 토지개혁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농지개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지주들이 계속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저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주개혁 대신 이제 이 신흥 자본가 개혁이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런 공업화 정책에 이제 순응을 해서 그걸 추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민들이 그 소작농일 때는 이제 자녀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는데 자작농이 됨으로써 이제 자녀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노동력을 형성했던 거죠. 그게 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우수한 노동력을 이제 형성했다 하는 점이 이제 농지의 큰 기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뭐 큰 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 박정희 이제 군사 독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런 이제 군사 정부가 이 공업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농지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것이죠.